해고의 신비를 간직한 섬 제주도. 화산섬에 척박했던 땅 대신 그들에겐 풍요로운 바다밭이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에 뛰어들어 수백 수천 번의 물숨을 참아가며 바다밭을 일궈온 사람들. 거친 파도와 깊은 물속에서도 오직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제주의 해녀. 사계절 내내 바다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제주 해녀들의 삶을 만나봅니다. 제주 해녀들의 봄은 영등국과 함께 시작됩니다. 제주의 해안가 마을에서는 음력 2월이 되면 영등신을 위한 굿이 열리는데요. 영등신은 2월 초하룻날 북서풍을 타고 섬에 들어와 해산물 씨앗을 바다에 뿌려주고 돌아간다고 해녀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제주 해녀들에게 영등굿은 매우 성스럽고 중요한 굿입니다. 그 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그 속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의 축제라는데, 바람. 꽃을 피우고 씨를 뿌리고 할망이 새로운 봄알, 새로운 해초, 새로운 그 씨앗, 이런 것들이 바로 영등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서는 영등굿 대신 잠수굿을 치릅니다. 잠수는 해녀를 일컫는 또 다른 말인데요. 이곳 김영리 마을 해녀들은 오래전부터 영등굿 대신 음력 3월에 잠수굿을 열고 있습니다. 한 해의 안녕과 풍성한 수확을 기원한다는 점은 영등굿과 비슷하지만 영등신이 아닌 마을 해신당에 당신을 모시고 굿을 여는 게 김영리 잠수굿의 특징입니다. 오늘 굿은 점수를 위한 곳. 3월 초여들의 날. 이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갈 때는 저승이고 나올 때는 이승이라 나의 목숨을 바다에서 허락하는 날까지 저승과 이승을 드나들면서 물질하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면 패난나게 해줍서 물 아래 내려강 옆끝에 돌끝에 몸 부딪히게 맙서 태약다줄 오리발 군물코에 들게 하지 맙서 다치지 않게 그럼 바닥에서 넉나게 하지 맙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파도 누워 있지 못하고 이 바닥이 직업이고 이 바닥이 돈줄기랑 어떤 땐 아파도 바닥에 가면 이 바닥에서 시름 시꺼멍 사는 조순들이 있네다. 올론내도 편안하게 헤어 죽성 머리 아파도 물에 들래 오고 감기 걸려도 물에 들래 올고 신방의 위로에
그녀들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이고 이 돈을 벌면 해녀들의 굿은 단지 소원을 비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고단한 삶의 위로를 받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그녀들의 굿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녔는지도 모릅니다. 봄으로 들어서는 3월, 푸른 바다에도 봄빛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따스한 봄 햇살 속에 평대리 해녀들이 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때에 맞춰 물질을 하는 제주 해녀들은 한 달에 14일 정도 바다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파도가 센 겨울철에는 조업 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따스한 봄이 찾아오면 물질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녀들의 마음은 더 설레입니다. 지금 소라 시기예요. 성게도 잡고, 예, 전복도 잡고, 예. 물속도 조금 좀 차가워요. 아무래도 3, 4월이라 힘들죠. 아무래도 물이 차가우니까. 2.5에서 3m만 앉으면은 주의보만 안 내리면 물질합니다. 예. 해녀들이 태왁에 몸을 맡긴 채 바다로 나갑니다. 해녀들의 물질 채비는 단출합니다. 태왁 하나에 소라와 성게를 캐는 호맹이만 들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돌틈 사이에 있는 소라를 캐고 있습니다.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2분 이상 숨을 참고서 해산물을 채취합니다. 참았던 숨이 터져 나오는 소리, 제주 해녀들의 숨비 소리입니다. 잠시 지친 숨을 돌려쉬고는 이내 물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도 하루 횟수는 한 1,000번은 이상 해야 돼. 그래야 망아리가 좀 어느 정도 되지. 그렇다고 한 번 들어가서 물건을 채취해 주느냐면 채취를 못 하거든. 한 5번에 한 번. 또 어떤 때는 뭐 그냥 올라올 때는 하나라도 잡아야 올라오면 기분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1,000번 들어가는 거지. 1,000번 이상 들어가는 거지. 봄꽃들이 지천에 피어날 때쯤 제주 바다에도 봄 기운이 완연해집니다. 갯바위에 온갖 해초들이 돋아나면서 제주 봄바다는 더욱 풍성해지는데요. 해녀들이 갯바위에서 톳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조간대 갯바위에서 자라는 톳은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고 맛도 좋아 일본으로까지 수출이 되는데요. 보릿고개 시절 톳은 제주 사람들이 즐겨 먹던 해초이기도 합니다. 톳 해가지고 밥도 해먹고 이거 양식 것인 때는 톳을 많이 넣고 쌀은 얼마 안 넣고 쌀을 없을 때 무쳐도 먹고 여름에 장국도 해 먹고 제일 무공해 식품이라 좋은 거지. 톳 채취는 주로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지는데요. 톳 채취 작업에는 해녀를 비롯한 어촌계 회원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날씨도 받쳐줘야지만은 물때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 4일 2번. 지금 철부터 시작해갖고 5월 달이면 끝나야죠. 6월 달부터는 채취 금지 기간이니까요. 다른 데는 이제 공동체 작업해갖고 어촌계에 적립을 시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적립을 못 시키고 그 판만큼 가져갖고 나온 사람 가정인에 배당을 해갖고 드리고 있습니다. 백사장의 아름다운 김영리 바닷가. 봄 기운이 완연한 이곳에서도 해녀들의 물질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심이 낮은 곳에서 그녀들이 캐는 것은 우뭇가사리, 톳과 함께 제주의 대표적인 봄철 해초입니다. 우뭇가사리를 캐는 해녀들의 손놀림이 분주한데요. 우뭇가사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최근 웰빙 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기는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달 정도 채취합니다. 물때는 너물에서 12물이면 한 7일에서 8일 작업합니다. 그 정도. 길게 하면 6시간이고 짧게 하면 5시간 정도 작업합니다. 망사리에 우뭇가사리를 가득 채운 해녀가 들어오고 마중꾼들이 무거운 망사리를 차에 싣습니다. 김영리는 공동으로 우뭇가사리를 채취하고 그 수익도 공동으로 분배하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입니다. 하지만 우뭇가사리 채취는 해녀들에게도 가장 힘든 작업 중 하나입니다. 아이고 무사하니 힘들어 마신 게 저 외줌으로 하나씩 끼신 거 뽑아오지 없어. 얼마나 힘든 줄 알았어. 숨도 안 쉬어 내려갔을게 물밑에. 우리가 소라장 필 때는 좀 숨을 쉬고 좀 쉬었다가 내려가는데 이 천추는 계속 물 밑에 내려가지 않으면 망아리가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 마신 천추 하는 게. 5월 제주의 봄은 여름 같습니다. 이맘때면 농사를 짓는 해녀들에게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날씨와 물때를 고려하면 실제 해녀들이 물질할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열흘에서 보름 정도, 물질이 없는 날은 밭에서 일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농번기에는 밭일 하다가도 물질 나가고 물질이 끝나도 밭에 나와 일하는 게 제주 해녀들의 일상입니다.
바다에는 한 달이면 15일 물질 못해요. 작업을. 그러면 그 순간에 노는 순간엔 밭에 일을 해야지. 반일 하는 거는 별로 인형 노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힘들지는 덜 하는데 바다에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지요. 우리가 칠성판 등에 지고 물 밑에 한 10발, 11발 들어가지. 수심. 경혁은이 강 보물찾기 해서 그 물건을 소라 전복을 찾아지면 하는데 어떤 땐 빈차 올라올 때는 복삭해 다녀.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은 소라 산란기로 8월 말까지 금체기에 들어갑니다. 소라 금체기에는 대부분의 해녀들이 조업을 중단하지만 온평리에서는 7월 중순까지 성게 작업이 이어집니다. 제주에서 많이 나는 보라 성게는 미역이나 감태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해초가 있는 돌틈에서 호맹이로 하나씩 성게를 채취합니다. 알이 꽉 찬 성게는 원래 5, 6월 달이 제철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물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온편이 같은 경우는 한 4월 중순부터에 한 7월 중순이나 그 정도까지 해마시. 여름에는 5분짜기가 옛날에 있을 때는 했는데 요새는 5분짜기 6분 그냥 금해봅니다. 금어기로 해그네. 한 9월 초순까지 금했다가 9월부터 아마 물질을 시작해. 해녀들이 거센 파도를 헤치고 바다로 나섭니다. 온평리 해녀들의 막바지 성게 물질입니다. 이처럼 파도가 거센 날은 물질이 더 힘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녀들의 자맥질은 쉼없이 계속됩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해녀들의 물질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섯 시간에 걸친 물질이 비로소 끝이 났는데요. 태왁을 짚고 나오는 해녀들의 얼굴에도 지친 표정이 역력합니다. 왜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물질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 오늘 파도가 쳐서 만족할 만큼 못 잡았어요. 조금 잡았어요 오늘은. 다른 물 작업할 때는 물질 안 하는데 성기가 지금 철이 다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물이 좀 빠지니까 이거를 한 거예요. 금체기를 맞은 제주의 여름 바다는 해녀들 대신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제주의 해녀들은 금체기인 여름에도 쉴 틈이 없는데요. 평대리의 젊은 해녀 강경옥 씨. 새아이의 엄마이자 해녀인 그녀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녀는 깻잎과 당근 등 유기농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물질과 농사일로 바쁘다 보니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하우스는 한 540평 정도 하고 나머지 일반 농사는 거의 한 8,000평 이상은 하는데요. 거의 유기 당근하고요. 감자, 무, 그다음에 소소하게 고구마나 그다음 참깨 이런 거 좀 해요.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것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침 새벽에 나오면 저녁 늦게 한 7시 넘어서 거의 여름 같은 경우에 8시에 들어가고 새벽에 4시에는 나와야 되니까 거의 어머니가 많이 봐주는 택이에요. 저희는 그런 건 좀 미안하긴 미안해요, 애들한테. 소라금체기를 맞아 다른 지방으로 바깥 물질을 나가는 해녀들도 있습니다.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 해녀들이 물질 준비에 한창입니다. 온평리의 송해녀도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무엇을 하러 왔을까요? 제주도는 지금 금어기라 우리가 잡을 것도 없고 지금 마땅하게 벌이가 하신데 여기 오면 지금 해삼 시즌이라 해. 해삼 시즌은 아무래도 제주도보다는 좀 나아가지고 좀 고소득을 하재 이쪽으로 와마시 이철되면. 송해녀와 함께 물질에 나서는 해녀들도 모두 제주에서 바깥 물질을 나온 해녀들입니다. 예, 전부 다 제주도 맛이. 일본 작업도 조금 하고 여기 충청도 잔지는 한 7, 8년 됐어. 여기 태안 이쪽으로 온 지는. 해녀들이 하나둘 바다로 뛰어들고 본격적인 해삼 물질이 시작됩니다. 서해안의 해삼은 참해삼인데요. 탁한 바닷물 속에 잠수해 돌틈 속에 있는 해삼들을 하나씩 캐냅니다. 제주는 물도 시야도 막 밝아서 감태니 둥풍이니 다 보이는데 이 동네는 뻘물이 일어나가지고 이 서해 쪽에 물날이 어두워 경력에는 뿔이 쑥쑥한 어두운 물에서 작업하는 게 그런 게 차이점 맛이. 그리고 수심은 제주도가 좀 더 깊고 여기는 얕은 수심도 막 깊게 느껴져 물러두고 보나. 해녀들이 하나둘 배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해녀들의 허리춤이 모두 불룩합니다. 망사리 드신 옷 속에다 잡은 해삼들을 넣어왔군요. 여기 막 바닷물이 세게 가기 때문에 불편의 맛이 그냥 티만 입으면 마음대로 작업 장소를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오히려 막 편하네요. 제주 해녀들의 바깥 물질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본과 중국, 심지어 연해주까지 출가 물질을 나갔는데요. 일부는 낯선 타양에 정착해 제주의 해녀 문화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해녀는 곧 한국의 해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작업 방식은 각 어촌계에서 어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주분들이 임대를 해서 그 해녀분들을 모집해서 이제 작업을 시키죠.
채집분들이 없으면은 해산물 채취가 어렵죠. 무더운 8월 제주 해녀들은 겨울 채소 모종 재배로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양배추와 당근 등 겨울 채소는 제주 농가의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여름 더위 속에서도 제주 해녀들의 농사일은 계속됩니다. 해녀들도 해녀하면서 밀감밭하고 고구마도 모래밭이니까 고구마도 심고 뭐 투수작물로 브로콜리가 많이 해요. 여기는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쉬는 시간이어서 맛이 더워서 낮에는 좀 쉬고 아침 저녁으로는 쭉 다닙니다. 밭에서. 예. 밭에 갔다 집으로 돌아온 김영아 해녀가 물질 도구들을 서둘러 챙깁니다. 바다에 가려는 걸까요? 보말물에 보말 잡으래. 그래 10시부터 입어할 거니까 이제 빨리 가사 마시. 밭에 가는 안에 이제 가려님 쓰다. 바닷가에는 해녀들이 벌써 물질에 나서고 있는데요. 금능리 보말 물질은 여름철 볼 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아름다운 비양도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보말 물질은 수심이 얕은 갯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보말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요. 오늘 해녀들이 잡는 보말은 여름철 살이 오르는 수두리 보말. 돌들을 헤쳐가면서 하나하나씩 채취합니다. 이제 여름에는 금지 기간에는 성게하다가 성게 끝나면 보말합니다. 보말 한 보름쯤. 옛날에는 그냥 물밭에서만 하신디 한 10년 전부터 이제 보말을 물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잡아내용 봅니다. 이제 식당에서 보말죽으로 유명하니까 보말죽 하면서 받기 시작해가지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물에 들어서 이제 해녀들이 잡고 있습니다. 물질을 마쳤다고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잡은 보말을 삶고 일일이 까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이렇게 손질을 해야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딱지째 팔면 가격을 많이 쳐주질 않으니까 가격을 좀 많이 수입을 올리려니까 까서 파는 거예요. 개인으로 파는 것도 있고 또 공동으로 이제 파는 것도 있고 공동으로는 좀 덜 받고 많이 파니까 4만 원씩 또 하나씩 식당에 아는 일로 파는 데는 4만 5천 원씩 받아서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한여름 무더위도 물러가고 신압으로 가을이 다가옵니다. 송명자 해녀가 음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워서 오로지 돈밖에 아, 전복을 넣은 삼계탕이네요. 보기만 해도 절로 군침이 나옵니다. 이제 내일모레 물질할 때 다 돼가는데 소라도 작곡하는데 이제 몸보시너진 닭 한 번 썰마봐 수다 어머니 형, 숙모 형 이제 동네 잘 아는 형님 옵세네네
보양식으로 독콘버 술망 먹엉 이제 물질 소라 잡을 때강 팡팡 물질 내부진 잡아주다. 먹어 힘치레 끄네 소라들을 잡아야지. 바다에서 반나절 이상 물질을 해야 하는 해녀들은 체력이 좋아야 하는데요. 요즘 해녀들은 이렇듯 가을 물질을 앞두고 보양식을 챙겨 먹곤 합니다. 껍데기 이름. 아우 속은 거 땡. 유숙이 언니가 거기서 우리 가난했던 예 시절에는 엄두도 못 냈던 일이지요. 아이고 옛날엔 이런 보양식 이런 복이 같은 건 아닌 살아주다 먹기가 바쁜 안에 밥 먹는 것도 어성 못 먹으시나 이런 거 독 같은 건 어디시는 잡아먹습니까? 이거 좀 이제는 독도 흔하게 먹고 고기도 도시고기도 흔하게 먹으면 저 옛날은 그냥 우리 이런 거 먹어보질 못한 살았어. 잡은 걸로는 보양 못합니다. 보식탕 못해요. 집에서 식구들도 못 먹여. 그걸 행 벌어서 새끼들 공부도 시키고 입에 먹고 그러다 보면 나이 생각해집니까? 아까워하네. 가을이 깊어가는 9월 말. 드디어 금세기가 끝나고 가을 물질이 시작됩니다. 평대리 해녀들이 오랜만에 탈의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 금체기가 끝나서 시작되는 첫 물질이라 그런지 해녀들의 얼굴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아, 걱정해요, 일단은. 간만에 이제 몇 달 동안 물질 안 하다가 하려니까 멀미도 걱정되고 또 오늘 또 파도도 세니까 많이 잡아질지 안 잡아질지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고요. 그래도 삼촌들 다 같이 옆에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뭐. 모르겠어요. 계속 얘기는 보태는 좀 있는데 먼 바닥에는 없다고 하니까 가봐야 알지. 물의 거는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바다의 날씨는 육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날씨는 화창한데 정작 파도가 심상치 않네요. 그래도 해녀들은 망설임 없이 파도에 몸을 던집니다. 해녀의 작업 공간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나이 든 해녀들은 갯가의 얕은 곳에서 물질을 합니다. 반면 물질 기량이 뛰어난 상군 해녀들은 깊은 바다까지 멀리 나가 조업을 합니다. 상군 해녀들은 수심 10m 이상, 깊게는 20m까지 잠수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해초 사이를 누비며 소라를 캐는데요. 보통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지만 해녀는 숨을 참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은 칠성판을 등에 지고 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물질을 끝내고 드디어 해녀들이 무트로 나옵니다. 망사리를 채운 해산물은 뿔소라. 5시간 동안 잡은 오늘의 수확물입니다. 평상보다 약간 세긴 세는데 그냥 그럴 좀 할만했어요. 오늘요.
20kg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40kg 이상 하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아유, 손만 꼴딱꼴딱 쉬고 없었어요.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한산한 가을날의 바닷가는 관광객들에게 낭만을 선사합니다.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하지만 해녀들에게는 또 하나의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금능리 해녀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이를 뱃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상군 해녀들만이 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물질입니다. 그녀들이 도착한 곳은 비양도 뒷바다. 비양도는 공동바다이고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날짜를 맞춰가지고 이제 1년에 몇 번 그렇게 하는 거고. 비양도 뒷바다는 해산물이 풍부해 옛날부터 한림읍 관내 여러 마을이 함께 물질을 하는 어장입니다. 해녀들은 10m가 넘는 깊은 바다 속에서 소라와 전복 등 해산물을 캐며 5시간 넘게 물질을 합니다. 비양도가 그전에는 보물섬이라놨다. 우리도 젊을 때 가면은 비양도 금능 분들은 거의 이제 구계리 마을이 비양도를 갑니다. 기덕에서부터 원령까지인데 거의 다 비양도로 해서 아기들 교육시키고 부자 됐다고 봐야 돼, 맛이. 거기는. 비양도는 그전에 한 30명 이상을 다니신 뒤 이제 다 노인네 되다 보니까 한 6, 7밖에 안 됩니다. 비양도 다니는 사람이. 노인네 되다 보니까 힘들고 저기는 바깥바닥이 돼가지고는 물빨이 세 맛이. 비양도 다니는 사람은 완전히 대상군. 젊은 사람들 한 6, 7명쯤 이제 오늘도 가수다게. 어느덧 한라산에 서리가 내리고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이맘때면 노랗게 익은 감귤이 제주섬을 뒤덮는데요. 제철에 수확해야 하는 탓에 농가마다 감귤 따기에 분주합니다. 택배요. 석중. 수확철에는 항상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감귤 농사를 짓지 않는 해녀들도 감귤밭에 나가 일손을 도와줍니다. 우리도 브로콜리도 하고 키위도 하고 하는데 이 밀감밭은 없어가지고 회장님이 좀 일손이 딸리던 해에 모자리래비난 이게 같이 도와주는 것보다 걔가. 농사 영 조금 짓긴 해도 그냥 많이는 안 해 마셔 혼자니까. 예. 아들들 직장 다녀보고 하나. 예. 12월이 되면 제주 동부 지역에서는 당근 수확이 시작됩니다. 제주의 화산 회토에서 생산된 당근은 맛도 좋고 영양소도 풍부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이 이곳 구자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농가들의 큰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라거나 물에 거는 안 간 날은 와서 당근도 하고 감자도 이제 파고 콩도 하고 그치로 합니다.
물에 간 것이 힘들어요. 이 물속에가 숨 참아서 하니까. 겨울 바다에 눈이 내립니다. 이렇게 날씨가 궂은 날 해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해녀들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물속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해야 하는 해녀들에게는 잠수병이라는 직업병이 있는데요. 수압으로 인한 이명과 어지럼증, 만성 두통을 가장 많이 호소합니다. 잠수병은 잠수를 하게 됐을 때 그 인체가 수압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수압 때문에 몸 안에 그 조직의 질소기체가 녹아들게 됩니다. 이런 질소기체가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기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포가 증상을 만드는 게 잠수병이고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 질소기체가 관절에 생겼을 때 관절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뇌라든가 중추신경계에 기포가 생기게 돼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녀들이 고압산소 치료를 위해 챔버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주 해녀들의 병원 진료비는 무료로 행정에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농번기에는 병원 나들이도 쉽지 않는 게 해녀들의 현실입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말 그대로 이제 높은 압력을 주면서 100% 산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일단은 높은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질소 기포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 100% 산소를 공급하면서 그런 질소 기체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가 많이 아팠어요. 여기하고 이 귀가 많이 아파. 근데 이 기계는 이 여기 아프고 귀 아픈 거는 최고. 여기 댕김 시작하나 또 그게 사라졌다. 빈혈기가 싹 사라져. 진짜. 한겨울 세찬 바람 속에서 온평리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2.5m 이상만 넘지 않으면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해녀들의 고단한 물질은 계속 이어집니다. 상군 해녀인 송해녀가 가득 채운 망사리를 힘겹게 끌고 나옵니다. 오늘은 마중꾼이 있어 다행이지만 마중꾼이 없을 땐 해녀들 혼자서 망사리를 올려야 합니다. 오늘은 소란물질 내신지 바람이 맞바람 불어가지고 들물만 가니 너무너무 고생했고 수확량은 별로다. 바람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한 5kg. 물질을 마친 온평리 해녀들이 난로가에 모였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 점심도 그른 채 물질을 한 해녀들은 자신들이 챙겨온 간식을 나눠 먹으며 얘기꽃을 피웁니다. 옛 불턱은 지금도 남아있지만 난방 시설이 잘 돼 있는 지금의 탈의장이 옛 불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옛날부터 그거 비교가 됩니까? 예, 너무 잘 씻어주나 우리 옛날엔 손꼽 다 빠가보는 것처럼 어러근에 남전에서 불초와도 불초 없는 거 담지도 않고 그것인데 이제 이렇게 좋게 잘 씻어주나 뜨뜻한 물에 사우도 하고 또 화덕에 아작은혜용 도린도린 아장 불도 초고 옛날로 생각해는 나라 살림만 꽉해. 제주 해녀들에게 찾아온 변화는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대리의 한 음식점. 이곳은 특별한 메뉴로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문어 부침개와 성게 국수, 소라 비빔국수가 그것입니다. 이 식당은 해녀인 모녀가 운영하는데요. 마을 해녀 회장인 박숙희 어머니와 딸 고려진 해녀가 그 주인공입니다. 특히 고려진 해녀는 올해 34살로 마을에서 가장 어린 5년차 해녀입니다.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힘든 게 좀 많아서 귀촌을 하게 됐어요. 근데 왔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해녀 회장님이시고 젊은 해녀들이 없다고 많이 이제 좀 애를 타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먼저 저한테 권유를 하셨고 도전 정신으로 저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성게 국수집에 평대리의 젊은 해녀들이 모였습니다. 제주 해녀는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젊은 해녀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이 평대리는 30, 40대 해녀가 10여 명으로 젊은 해녀들이 가장 많은 마을입니다. 그만큼 강인한 제주 해녀와 그녀들의 문화는 후배들에게 오롯이 이어질 것입니다. 손녀거든요. 지금 뭐 79년생 정도 되면 손녀인데 바다 물질하는 거를 잘 가르쳐주고 또 이 젊은 해녀분들이 오기 때문에 더 화기애애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좋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녀하려고 안 하는 요즘 시대에 우리 평대 어촌계만 해도 한 15명이 젊은 해녀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기쁩니다. 처음에 먼바람 갔을 때 수경 밑으로 바다를 보니까 바닷속을 보니까 너무 깊어서 못하고 가만히 물속 위에서 아둥바둥거리고 있었는데 근데 같이 갔던 나이 드신 선배녀들이 제 태학에다 소라를 다 채워 넣어주시더라고요. 한 움큼씩. 제가 물질하러 이제 딱 바다에 가면 우리 선배녀님들이 다 얘기해줘요. 알아서. 너는 저기 가서 하면 된다. 너는 저기 가면 뭐가 있으니까 저기서 해라. 물길이 이렇게 오니까 또 저쪽으로 이제 돌지 말고 이쪽으로 바람 타고 오면 된다. 이제 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좀 쉽게 적응을 해가는 것 같아요. 사계절 푸른 바다 위에서 수백 수천 번의 물숨을 참아가며 바다밭을 일궈온 사람들. 생사를 넘나드는 거친 바다에서도 허리가 끊어질 듯한 밭에서도 그녀들은 오직 가족들을 위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녀들의 강인한 생활 방식과 서로를 보듬는 공동체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이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기나긴 역사 속에서 지금의 제주를 낳은 제주인의 어머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름 제주 해녀입니다.